사실 제가 뭐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얘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분위기까지 뭐 파악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돼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코베니 말한 거에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설문조사와 이 설문조사의 함정 같은 거죠. 그리고 언론은 이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 비단 이 미국만의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사실 그랬었어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언론이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세할지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거의 트럼프의 거의 압승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자신의 언론들이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원하는 바를 어떤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그냥 일종의 거짓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이제 뉴스를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잘못됐었냐면은 예를 들어 이 질문이 거의 막 50개가 넘는데요. 그 설문조사 자체가 그 미국 지금 그 대선에서. 근데 그런 거가 트럼프의 주요 팬층은 사실 그 중산층 이하의 뭐 어떤 백인들 위주의 어떤 그런 팬들이 지지층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시골에서 반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설문조사 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밭에 음,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트랙터 돌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답변한 응답에 많이 응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반영되다 보면 해리스의 우세가 됐을 텐데 이런 설문조사가 형평성이 있느냐, 공정하느냐, 어떤 진정한 설문조사에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언론들 반성이 아니라 이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늘 예상했었던 이유가 이 언제부턴가 저도 정치 잘 모르는데요. 근데 느낌만으로도 그래요. 이 미국의 민주당이 뭐 근간, 뭐 어떤 지지층의 근원은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일 텐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지식 상류층을 옹호해주는 느낌이지 어떤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을 뭔가 옹호해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어떤 진짜 패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공화당 쪽을 더 옹호하는 것 같죠, 사실 그 노동자들이.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예상했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당연히 나왔다, 당연하게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얘기해 드리는 게 이제 언론을 진짜 요새 뭐 무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확한 팩트에 의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그리고 언론도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바라님과 있습니다. 비슷한 예, 생각이거든요.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거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은 좀 이슈가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외신이나 이런 걸 국제 뉴스 약간 한번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서 필터링된 걸로 보면은 그냥 낙태 이슈 약간 좀 이런 쪽으로 약간 어, 먹고 사는 거와 상관이 없는 주제들에 너무 천착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젠더 이슈에서 중요하고 아, 예, 뭐 낙태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있어서 공화당 쪽은 이거 절대 안 돼. 반대. 뭐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노선이. 예, 그잖아. 이건 아니야. 절대 이건 아니야. 뭐 이민자 이거 안 돼. 뭐 이런 게 노선이 명확한데 민주당은 그냥 뭐 노선이 명확한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방향이 있어. 뭐 이런 거야. 예, 뭐 이런 너무, 식으로만 하지. 뭐 이게 yes or no를 빡빡빡 말해주는 걸 우리는 좋아할 텐데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아니야라는 거에서 뭔가 회의가 예. 들겠죠. 그러니까 네. 좀 물론 뭐 경제 정책이나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약을 발표했겠죠. 하지만 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거나 정말 추진력이 있거나 그런 뭔가 안 느껴지죠. 자신감, 예, 네. 그런, 진짜 이 당을 뽑으면 뭔가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좀 그런 게 많이 음, 약한 것 같습니다. 젠더 이슈나. 물론 젠더 이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 텐데, 예, 그런 쪽으로 약간 매몰되지 않았나. 그리고 명료성이란 거는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는 좀 명료하지만 혐오 이런 좀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던 거는 예, 이 사람이 직접 뭔가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던 적도 있고, 네,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나. 어. 근데 젠더 그렇습니다. 이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 주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지금 학부모들이 진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예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트럼프에게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자신의 아이가 그 트랜스젠더 이런 이렇게 변화 그 미성년일 때 그걸 한 거가 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진짜 사실 그거는 아주 지금 뭐 굉장히 그죠? 뭐랄까요. 예. 뜨거운 감자가 그건, 될, 특히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사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문화가 강하기 맞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 예, 약간 그렇죠. 그런 것도 심할 거고, 예. 네, 아무튼 저희가 일단,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짧게나마 우려를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트럼프 당선에 뭐 예상되었지만 충격이랄까요? 막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제 우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로는 나름 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에 올해 우리나라 작가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기대도 안 했거든요. 뭐, 왜냐,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전 이 뉴스를 처음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핸드폰에 속보가 딱 뜨더군요. 그래서 그릇이 노벨상. 깨졌나요? 예, 그건 그래서 아니죠. 깨트릴 뻔한, 그릇을 깨트릴 뻔한 그런 약간 놀라움과 예, 충격을 네. 받고, 옆에 있던 부모님에게도 어, 노벨 문학을 탔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음, 무슨 소리냐? 한강이 왜 타느냐? 예, 약간, 아, 예, 밥 먹어라. 예. 아니, 왜 한강이 타느냐?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음, 예, 놀라운 일이어서, 예, 그렇게 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그 노벨문학상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아, 한강이랑 작가랑 얘기하고. 예, 어머니도, 예, 나름 책을 조금 읽으신 분이어서, 음, 아, 일단 이 얘기에 있어서 혹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코벨님이 제가 좀, 먼저. 코벨님 대신, 왜냐면 예, 제가 볼때 예. 코벨이 할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제가 먼저. 먼저 이제 아, 한번 말씀 자, 듣고자 했는데, 일단 먼저 그분부터 하시죠. 예. 저 같은 이 전창희 같은 의견은 빨리 치고 빠지고 예, 예, 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 코벨의 의견을 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는 네. 게 좋을 것 그게 같아요. 맞을 것 같네요. 예. 뭐 저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사실 편집할 때. 저는 사실 그 저는 뭐 그래서 뭐 근데 당연히 좋고 잘 됐고 그런데 그냥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저 기분은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아니 노벨 문학상 탄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까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고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주관하는 그 노벨 그것도 되게 굉장하고 강단이 있고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 받은 한강 작가님도 대단한데 그걸 또 뭐래 비방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는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아, 할게요. 네. 예. 네. 저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 기대치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그랬구나. 어, 어, 저 뭐 그렇게 크게 준비 안 했고요. 저도 그냥 그렇군요. 간략히 아,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당연히 깜짝 놀랐죠. 아, 저도 방송을 보진 못했고요. 그냥 속보 뜨는 걸 보고 부랴부랴 급하게 뉴스를 찾아본 건데요. 한국 작가가 제가 살면서 음, 노벨 문학상을 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한강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음, 물론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고 뭐 메디치상도 받고 국제적으로 그 번역이 잘 돼서 인정받는 작가였으니까 완전히 뭐 백지에서 이뤄낸 성과는 아니에요. 음, 하지만 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노벨상 하면 항상 황석영이니 고은이니 그 나이 많은 기성 독자, 나이 많은 그런 어떤 음, 노년층의 그 작가들이 굉장히 그 계속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후보에 음, 오르내렸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런 쪽으로도 언급이 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없기에 더더욱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국민적으로도 기쁘지만 개인적으로 국문학을 전공하고 문학을 하고 싶었던 독자로서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업계 사람으로서 특히나 더 기쁜 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더욱 기쁜 일이었고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니까 이거는 뭐 정말로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일에 빗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뭐 단순 비교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와 칸 황금 종려상을 탔어서 굉장히 그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것 이상의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그쵸. 예. 예. 그거 예, 이상이죠, 이 노벨 예. 문학상. 예. 왜냐하면 뭐 노벨상의 권위를 떠나서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물론 지금은 인지도가 그래도 좀 높아졌지만 그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 어떤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절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더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뭐 굉장히 얼떨떨하지만 굉장히 저는 행복한 10월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한국 문학이 좀 더 해외 독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다양한 작품들이 쓰여지고 더 많은 작가들이 이런 환경에서 좀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쵸. 저도 근데 저는 약간 좀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 약간 이야기를 살짝 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음, 축하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한 그런 거고. 저도 한강 작가를 좋아하고, 책을 봤던 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데 이제 약간 이후에 약간 한강 작가 책을 사람들이 못 구해서 붐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이렇게. 맞아요.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와, 읽어보고 싶다. 이거는 저는 이해되는데, 좀 가끔 이제 요즘 독서를 약간 허세처럼, 예, 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과시용 독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과 맞물려서 약간 그게 약간 좀 두드러졌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벨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아주 적은 축이지 않나요? 좀, 처참하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저기 책을 읽는 걸 인증하는 그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붐을 하는 듯한 약간 뭐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 약간 추세라 그래야 될까요? 행태.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게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음, 예, 약간 좀 잠깐의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박명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어디 잠깐 무슨 꽁트 같은 거였는데 서점에서 박명수를 갑자기 유재석 인터뷰하면서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박명수 이럽니다. 아니요, 책 거의 안 보는데 배운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예. 음,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주 핵심을 찌른 듯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배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에 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박명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싶다, 봐보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덧붙이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고 사람들이 서점에 줄을 서고 공급이 딸려가지고 모든 인쇄소들이 다른 책을 제쳐두고 한강 책을 찍어내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출판사들 책이 출간이 밀리는 지경이었다고 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뭐 부심을 부리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책을 읽다는 비판도 맞죠? 많이 있죠. 그래도 저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안 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게 보는 그렇죠.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처음에는 허세로 보여주기식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거의 그렇게 그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독서량 자체가 처참한 사회라 그렇게 반짝 열풍이라도
읽는 게 아, 안 읽는 것보단 낫다고 아, 생각을 하고요. 그 예. 정도로, 아, 네. 네. 그리고 모든 문화 콘텐츠의 향후에는 어느 정도의 지적 호기심과 약간의 허세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문학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것이든 문화를 콘텐츠를 그렇게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가 본 것에 읽고 느낀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적 호기심과 그리고 약간의 어떤 허세 그런 게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얘기네요. 말씀드렸듯이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단 몇몇이라도 독서가 취미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음. 그렇게 독서가 취미로까지 자리 잡지는 않더라도 이 기회에 몇 권이라도 문학 작품을 그리고 일반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그것도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열풍을 그렇게 마냥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네. 거의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진짜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만화책으로 된 역사 만화책 같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읽어라, 뭐 이런 느낌인가. 네. 그쵸. 물론 그 노벨 그 문학상 우리 역사 만화책 뭐 제가 뭐 다 그거를 이렇게 뭐 낮게 보고 그런 얘기 안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아, 우습게 얘기하자면 그렇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을 나름대로 저희가 짧게나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결산해 보았습니다. 아, 근데 혹시 그 바라님께서 뭐 이렇게 올해 특별하게 하나 더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를 2024년 우리 결산을 했는데 마지막 결산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어떤 의견이나 주제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팟빵으로 단 한 분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블 vs DC. 그러니까 마블 DC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라디오로 그 주제를 잡진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DJ들이 마블 팬도 아니고 DC 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히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영원히 반영하지 않기에는 좀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좀 해보려고 해서 제가 두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마블 밸런스 게임인 거죠. 마블 DC 둘 중에 하나 택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코벨 마블 네. DC 어딜까요?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마블이 요 근래 들어서 부진하고 있긴 하십니다만 음흠. 이걸 어디까지나 저희는 지금 그 코믹스가 아니라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지금 한정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 질문 자체를. 예, 뭐 그 본인 마음대로 예,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네마에서의 성과는 당연히 마블이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이고. 네. 물론 엔드게임까지의 그런 압도적인 성과 뒤에 좀 약간 좀 요즘 주춤하고 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인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의 그 10년 동안의 성과가 DC를 충분히 압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음,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블은 아이언맨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어벤져스까지 10년 동안의 어떤 단독 히어로 무비로 시작해서 그게 서사와 빌드업을 음. 해서 어벤져스로 합쳐졌어요. 근데 DC는 그런 거 없이 거의 바로 저스티스 리그를 했습니다. 음. 서사와 빌드업을 쌓지 않고. 어떻게 그런 시도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블이 그 DC 유니버스보단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이 음.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벨은 어때요? 문제가? 아, 저도 마블이죠. 네. 음, 근데 캐릭터로만 보면 전 DC의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제가 전문적으로, 전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좀 많이 알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코믹스 자체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근데 캐릭터 자체로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DC에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트맨부터 해서, 뭐, 네. 그런데, 그래도 뭔가 마블이 최근 10년 넘게 일어났던 성과, 또 그 캐릭터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개인의
별로는 DC가 더 좋지만 그래도 영화상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들은 예, 그래도 마블이 더 잘 구현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블이 최근에 약간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DC가? 아, 마블, 그죠, 예, 예, 마블이. 예, 예, 예. 예. 한 영화 평론가는 디즈니에 인수된 이후 배가 불렀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영화를 제대로 안 찍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음, 그래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따가 마블이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그리고 멀티버스라는 그런 음. 개념을 차용해서 크게 확장한 그런 마블 유니버스라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마블이 더 재밌다, 더 땡긴다.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 마블에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DC에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뭐,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 저의 기질 때문인데, 뭐, 사람들이 다 마블 마블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DC도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고, 그,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영화가 마블 영화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코믹스에 가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코믹스를 챙겨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보통 영화 얘기를 하는 건데 마블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도 성공했으니까 마블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DC 영화가 많았습니다. 슈퍼맨, 배트맨밖에 없었어요. 원더우먼 뭐 그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들은 DC고 그리고 아까 그 문재기 말했던 것 같이 그 DC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할리퀸 부활한 것도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네. 됐었죠. 마고 로비의 아주 찰떡 같은 배역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또, 레이디 가가가 조커를 통해서 분했는데, 그렇게 기대가 잘 되진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까? 근데 조커 지금 영화가 그, 여러 가지 호불호와 흥행은 좀 애매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성격까지 포함해서, DC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조코 폴리아도의 흥행은 망했습니다. 네. 근데 네. 뭐, 평가는 또 어떤 분들은, 와, 역작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아, 좀, 그래요? 좀 아, 뭐,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 영화 자체의 주제 의식은 잘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조커의 속편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음, 조커의 속편으로서 관객들이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바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기대를 배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음, 저는 영화 자체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영화의 완성도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불호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팟빵에서의 유일한 댓글, 헌혈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마블 vs DC, 이렇게 짧게나마 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정말 고맙고요. 댓글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